17페이지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보유통지. 아까 공제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적용 대상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장기보유통지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 토지 건물로서요. 토지하고 건물이 대상인데,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6회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하여튼 장기 보유특별공제요 대상. 이게 자 2년 6개월 보유한 뭐 저거 나왔는데, 하여튼 2년 6개월 보유하면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요. 하나하나 다 지금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2등기 양도하면 배제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반드시 등기되고 보유하는 3년 이상인 건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은 장기 보유통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도 뭐만? 조합원 입주권만. 근데 가로도 또 역시 밑줄이에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이 시점이.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요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당연히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때려부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통지 대상이라는 건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지를 해주냐? 그러면은 안 해줘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지는 이 입주권 자체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종전 이때려 보신 요 주택의 양도 차익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종전주택을 취득했다가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이제 사업시행자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그러면 저 인정이냐? 저 생각해 보세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고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관행적으로 인정된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보유통지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보유통지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기 보유통지를 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다시요. 장기공제 대상은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양가로 3번에 적용 배제되는 경우,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공시법하고 민법에 배워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자, 갑으로부터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그러면 미등기 양도했죠?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장기 보유통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법령에 정하는 비삼용 토지 있죠? 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 개정세법. 세법은 항상 개정세법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많게는 뭐 두세 문제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런데 26회 시험만 개정세법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안 나왔고, 자, 27회 시험은 근데 개정세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도 이제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 보유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배제되는 경우 거기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지우세요,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는 지우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 요거 지우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도 어떤 게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법령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게 쫙 나오는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이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장기 보유특별 공제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개정 내용을 거기다 여러분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식처럼 꼭 반드시 아셨죠?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외 소지하는 자산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어야지 그냥 미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6년 개정세법 비사업용 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2015년도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공제 배제됐지만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공제액을 봅니다. 장기 보유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가필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통제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해요. 근데 양도 차익 밑줄이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도 밑줄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객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 여기도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다음 표에 규정된 여기 또 밑줄이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 차기요. 그래서 장기 보유 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안나 아침부터 왜 가래 끓는 소리를 하냐고. 시험에서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막 바꿔서 나왔어요. 두 번 옛날 시험에. 틀렸습니다. 양도 소득금액도 아니고 양도 가액도 아니고 취득가액도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의 양도 차익에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에요. 입주권을 내가 취득해서 갖고 있다 팔면서 그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다 장기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보시면은 그 표를 보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이 달라요. 아직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등을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제 공제율이 달라질 때 3년 이상 4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의 10%요.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보유연수에다가 3%씩 공제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여러분들 그렇게 뒤꼬리 땡겨서 보유연수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씩이요? 3%씩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3, 3은 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만 몇 프로부터? 10%부터요. 그 다음부터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3%씩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은 4년 이상 5년 미만이야? 그러면 3, 4, 12 양도차익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3, 5, 15 양도차익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 30%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는 토지 건물의 경우 10%부터 보유연수에 따라서 10년 이상일 때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이렇게 장기 보유통제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1세대 1주택 그리고 고가주택 등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은요. 우리 입문과정에서는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1세대가
1주택을 국내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세히. 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데 근데 장기 보유 통제를 받으려면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그럼 뭐야 이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라고 했는데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느냐? 그런 주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고가주택 개념만 하나 알고 갑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먼저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에요. 실지거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요게 9억 원을 실지거래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실지거래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 하면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로요? 실지 양도한 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실지 거래한 가액이 몇 억 원이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니까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냐 아니냐 따질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까지는 비과세주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예요. 결론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결론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해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줘요.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기준시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3년 보유했어도 2년 이상 보유했어도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2년 이상 보유했어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자 9억 원까지 해야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자 전체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고가주택이라도 실거래가 9억까지 부분은 자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분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안분해서 계산하느냐는 나중에 배울 일이고 오늘은 고가주택 개념의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것만 여러분이 일단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왕창 해줍니다. 여러분 왕창 해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요 양도세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도 해주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과세가 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왕창 해줍니다. 왕창 해줘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는 걸 보세요. 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의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본 구성단인 가정의 보금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보유공제도 왕창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비삼용 토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책이 나오면 개정 내용 이제 기본서 이제 다시 나중에 나오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떠든가 오늘은 요 정도만 보고 갑니다. 대충 눈으로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또 여러분들 거기다 자, 이렇게 돼지꼬리 땡냐 해서 얘는 보유 연수에 8%씩 공제율을 적용해요. 8%씩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연수에 8%씩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유연수에 8%씩 공제를 적용하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양도세 과세는 1세 1주택은 그러면 38, 83, 24% 양도차익에. 자, 5년 이상 6년 미만이다. 그러면 85, 40 양도차익에 40% 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는 1세 1주택은 이런 고가주택 같은 것들은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4부터 80%까지 공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하여튼 장기공제는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로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자,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자,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해서 10%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해주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자 24%또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26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런 게 정답 지문이 이런 거였었어요.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인데요. 자, 26회 시험에 나왔던 게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래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인데 얘가 몇 년 보유했냐면 얘가 2년 6개월을 보유했어요. 2년 6개월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장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나왔어요. 틀렸죠 여러분들? 장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1세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의 경우에 고가주택이었는데 자, 요거 2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3년을 보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요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더 비고조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 구했어요. 이제 소, 기,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거 뭐라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자 318페이지 보니까 의의가 나왔어요. 양도소득 공제, 소득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아까 장기 보유 공제는 물적 공제였잖아요. 얘는 인적 공제 성격을 갖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장기 보유 공제는 이런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 동안에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요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했어요. 근데 건물을 양도했는데 장기 보유승제 요건을 갖췄어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러면 장기 보유승제를 공제해 줍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근데 장기 보유승제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면 자, 안 해줍니다. 또 만약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장기 보유승제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승제는 물적 공제라는 것은 양도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요. 자, 양도하는 물건만 봐요. 그래서 이 물건이 요건을 갖췄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못 갖췄다, 안 해주고, 10번이든 20번이든 장기 보유승제는 물적 공제라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갖췄으면 계속 해줍니다. 갖췄으면. 예? 자, 그래서 장기 보유승제는 이런 거예요. 10번이든 20번이든 공제를 해줘요. 양도 자산별로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물적 공제예요. 근데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당연히 이 건물에는 여러분 주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 건축물 감독도 주거용 건물,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이제 1세대 2주택인데 1세대 2주택인데 그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1세대 2주택인데 그 중에 3년 보유했고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장기 보유승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세대 2주택인데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요.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뭘 고민해. 자, 1세대 2주택이에요.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인데, 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요.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자, 예전에는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자 이상자, 다주택자의 장기공제 배제한 적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있어요.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거를 틀렸다고 하고서 저한테 또 따지는 수강생이 아니, 교수님이 여기 장기공제 대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만 대상이라고 그랬죠. 토지, 건물인데 여기 주택이 어디 있어요, 주택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됐다 싶은 수강생들 많은데. 하여튼,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거기 요약집 신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 이거는 또 뭐야?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면서. 자, 건물에 당연히 주택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예. 하여튼, 건물을 양도했는데,
자,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등기됐다. 등기는 다 됐다고 치고요. 등기됐다 그러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이 사람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등기됐고요, 당연히.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 공제예요. 소득별로. 250만 원 공제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득금액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건물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라 양도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1년에 자 소득금액별로 1년에 250만 원 공제예요. 그러니까 자 양도 기본공제는 양도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250만 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런 게 기본공제예요. 인적공제예요. 근데 장기 보유통제는 10번이든 20번이든 물건만 보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갖추면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이런 의미만 이해하고요.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과 우리 종합소득세에서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자,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했더니 2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 해주거든요. 그럼 과세표준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양도소득 금액은 적어도 얼마? 250만 원을 넘어야지.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양도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고. 자, 두 번째 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공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도 관계없어요. 아까 장기 보유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공제대상 봅니다. 다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이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요.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통제처럼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관계없어요. 아까 장기 보유통제는 자, 토지 건물 및 뭐 해야 돼? 조합원 입주권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만 대상이잖아요. 근데 장기 특별공제와 달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 주식이든 양도세 해당 자산,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다 하여튼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또 보유기간도 장기공제는 3년 이상이 되지만 얘는 보유기간도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뭐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하면.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분명히 내가 오늘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달리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하여튼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를 뭘 안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국외 자산이든 아까 장기공제는 국내 소지한 자산만 해줬잖아요. 예? 다른 나라 국가공제 신경 안 써주고 장기 보유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 자산이든 또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별로 밑줄입니다. 소득별 밑줄이고 해당 재산의 계속 밑줄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 밑줄. 소득별인데 시험에서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별로 250만 원 공제예요. 가필, 차장, 소. 그런데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별로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요 소득별 있잖아요. 양도 소득 금액별이에요.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별로 250만 원씩인데 여기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양도 자산별이 아니에요. 장기 보유통제가 양도 자산별로 공제해 주지 양도 기본공제는 자산별이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별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러분 소득금액별로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양도소득금액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이요. 내가 토지도 팔았고 건물도 팔았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팔았어요. 그러면 또 기타 자산도 팔았어요. 골프용권 같은 거. 그러면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요. 또 파생 상품이 이제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생 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소득 금액별로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 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 배우게 돼요. 일단 오늘은 요것만 보고 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고 양도소 금액이 300만 원 나왔어요. 토지를 양도했는데 또는 뭐 골프용권을 양도했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거 뭐 토지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전부 다 2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순차 공제예요. 양도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건물 양도 시에 양도소 금액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기본 공제 250만 원 해주죠? 그러면 다 받았잖아요. 이제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번엔 예를 들자면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또는 뭐 파생상품 같은 거 양도하거나 주식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공제를 최대 을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건물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등기됐다 그러면 보기하고 관계없이 기본공제 받습니다. 얼마 받아요? 250만 원. 주식과 나머지 얘네들 소득금액, 파생상품 이런 것들 구별해서 각각 250만 원 해주니까 주식 양도시에 기본공제 또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무조건 250만 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파생 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공제를 받아요. 나중에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득별로 1년에 양도 자산이 아니라 소득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는 거. 요 정도 아시고요. 양가로 4번은 뭐 공제 방법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공제합니다. 양도한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하면은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는 거 자산의 종류, 보유량 관계 없이 자 어떻게 공제해 주냐 공제액은 소득금액별로 1년에 얼마? 250만 원씩 공제해 준다. 그래서 자산 소득금액별로니까 소득금액별이니까 뭐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 1년에 250.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해 준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필, 차장, 소기과 과세표준 구했고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세율을 봅니다, 여러분. 세율을 보는데 고자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세고로 한다. 자, 이 경우 이것도 바뀌었는데 이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그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이게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시 이제 그 수정된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나중에 보기로 합니다. 자, 어떤 간에 양도세 세율은 자산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져요. 보유기간, 등기 여부, 자산의 종류, 보유한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토지, 거기 비사업용 토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비사업용 토지 포함해서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 아니라 그 포함을 지우고 뭐라고 써놓냐면 제외로 써놓으세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일단 제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외해놓고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주택은 제외입니다.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또 세율이 딸리 적용돼요. 제외하고.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등기 여부나 보유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정도냐? 최고 세율이 정도입니다. 몇 프로? 70% 양도세 세율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상처럼 알고 있어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이건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된 양도자산의 보유한에 따른 세율이요. 자,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몇 프로? 50%요. 아직 뭐 못해도 괜찮아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40%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요. 자, 1,200만 원 초과하면서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72만 원 플러스. 자, 72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1,200만 원 곱하기 6%하면 72만 원 나와요.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15%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 과세표 청구했더니 1,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은 몇 프로? 15%. 그러니까 얼마야? 15만 원. 그래서 72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 얼마가 나와? 뭐 7만 원 나오나? 이렇게 산수세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냐? 3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표가 몇 단계로? 5단계로. 그래서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는 6%부터 38%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비삼용 토지가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비삼용 토지는 자, 비삼용 토지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세율이 좀 달라요. 비삼용 토지는 나중에 이제 참고서로 보시고요. 자, 저 아직 뭐 못 외워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만 외워요. 예. 일단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예? 70% 적용된다는 거 채우세요. 자, 그리고 자,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건데 비삼용 토지요. 얘도 비삼용 토지도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면 당연히 70%예요. 등기됐다 그러면 이제 비삼용 토지가 바뀌어지는 게 이거예요.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50%예요. 이건 똑같아요. 1년 이상이면서 자, 만약에 비삼용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요. 요거 40%예요. 자, 근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가 이제 좀 차이가 나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아유, 괜히 일로 왔네. 마이크가 줄이 안 돼.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되냐면 원래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그런 걸 6에서 38%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0%를 더해요. 10%를 추가한세를 정해요. 10%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 결론은 그러니까 16%부터 과표기에 따라서 1,200만 원 이하면 16%. 그래서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48%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5단계가. 예? 그래서 10%를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한 세율이 정도입니다. 비삼용 토지. 이게 이제 2016년 이게 이제 또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물론 이미 법이 바뀌었었는데 시행 시기가 이제 이번에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개정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봅니다.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320페이지 양가로 2번이요. 주택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포함해서요. 주택도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그중에 원장도하는 주택 양도세 세율은 똑같아요. 등기됐다 그러면 세율이 똑같습니다. 자,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40%예요. 아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몇 프로? 50%였는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몇 프로라고요? 40%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자, 얘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 38%잖아요.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뭐라고요? 6에서 38%고 비삼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38% 이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고요? 10%를 가산해요. 그래서 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16%부터 자,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48%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이 정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양가로 3번 기타라산이잖아요. 기타라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회원권,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기타라산이었잖아요. 그럴 때 기타라산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가 딱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기타라산 예로서 골프 회원권 딱 하나 써놔요. 기타라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라산. 얘네들은요 보유기한 관계없이
좌우지간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보기관에 관계없이 좌우지간 과표 크기에 따라서 6의 38% 초과 누진세율 정도예요. 자,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표관이 거기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오타네 이거. 4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5단계입니다. 5단계. 5단계로 고칩니다. 4단계로 되어 있는데 5단계로 고쳐요, 여러분들. 5단계로 고칩니다. 그래서 보기관에 관계없이 과표 크기에 따라 6의 38% 4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세율이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 하여튼 미등기양도하면 몇 프로? 70%다.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의 38%다. 다만 비상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그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소득세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서 38% 여기다가 몇 프로?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용 토지.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얘는 6에서 38%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형권. 골프형권은 6개월 보유했어도 50%가 아니라 6개월 보유했어도 골프형권은 몇 프로? 6에서 38%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고쳐놓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2절 부동산 등기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편집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놓냐면 제2절 뭐라고 써놓으면 납세 절차예요. 자, 뭐라고 써놓냐면 제2절 납세 절차. 이건 뭐 잘못된 거. 납세 절차 이렇게 써놓습니다. 납세 절차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를 봅니다. 세금 계산했잖아요.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납세 절차를 봅니다. 납세 절차.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어깨를 앞으로도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자,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입으라고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었고, 어제도 서울 가서 어디 오는 곳에 가가지고 강의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제 그 촬영하고서 저녁 때, 와가지고, 한 7시인가 8시인가 같은 집에 와가지고, 밥 대충 먹고서, 집에서 가족들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이벤트도 없이 말이야. 강의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인상 쓰고 있고 말이야. 뭐냐 도대체 우리 집은. 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제일 어디로 움직이는데 제일 뭔가 이벤트를 하면서도 제일 편안하게 괜히 추운데 안 돌아다니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데가 이벤트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영화밖에 없잖아요. 영화. 그래가지고 그것도 긴 거. 지칠 때까지 그냥 긴 거로 하면은 찍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나는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데 그 스타워즈 있죠? 스타워즈가 길잖아요. 여러분. 스타워즈 보러 가가지고 밤 거의 12시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관에서 편하게 그냥 좀 이렇게 기대가지고 편하게 쉬다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벤트를 그거로 대신을 했습니다. 예. 그래. 자, 어떡하네. 여러분도 오늘 제 수업은 들었잖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목표는 달성하신 거예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강의 들으셨고 오후에 여러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들. 네. 어제 놀 건 다 놀았고 나는 오늘은 관심 없다 이런 표정인데 하여튼 자, 오늘도 편안하게 여러분들 시간 보내시고요. 자, 납세 절차 쓰셨으면 한번 봅니다.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개요 및 납세지를 봅니다. 개요요. 내일도 강의 있고 말이야. 그냥 연말에 그냥 어디 그냥 내일도 강의 있어요. 내일도 강의가 있고 내일은 6시에 끝나요. 오후 6시에. 그러니까 하여튼 연말에 계속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개요 및 납세지를 봅니다. 개요,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그렇습니다.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하죠.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권자가 결정. 납세무자가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관할 세무서에 세금 계산하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고치는 게 뭐예요? 경정하게 된다. 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고요. 좀 이따 보고 납세지요.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어디를 납세지를 관할로 하느냐. 자, 거주자일 때를 시험에서 주로 물어봐요. 여기서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해 있는 개인을 우리가 거주한다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주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몇 줄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이미 나왔던 것이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양도세 납세지는 그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아이고,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는 게 좋단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고 양도세는 굳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다 내든 세금은 다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데서 어디? 주소지, 서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부동산 수뢰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비고자의 경우는 주소가 없는 자니까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리,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수기 발생한 장소 이런 거 우리 이미 앞서서 한번 봤습니다. 하여튼 거주자일 때를 주의하시면 돼요. 부동산 소유지 아니라는 거. 02번에 양도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또 한 장 넘기시면 322페이지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도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남녀 수강생분들이 앉아 있는데 대개 이제 뭐 30, 40대 특히 한 40대 50대 된 분들 이제 지금은 다 보니까 우리 저기 부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남녀가 유별하게 이렇게 다 지금 떨어져 앉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친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제 봄쯤 늦봄쯤 되면 이제 서로들 이제 친해져 가지고 짝이 이제 남자 여자 수강생들이 자리 그냥 우연히 앉게 될 수도 있고요. 자리 비었으면 그냥 앉고 뭐 이렇게 아니면 서로 그냥 둘이 좋아서 앉기도 하고 이렇게 앉습니다. 남녀 수강생이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둘이는 어떤 관계야?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화들짝 놀라는데 남자 수강생보다는 여자 수강생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들짝 놀래가지고요. 정색하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자, 아무 관계가 아니게 무슨 아무 관계가 아니야. 둘이 동문 수학하는 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다 같이 합격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공부해주는 짝이잖아요, 짝. 근데 무슨 아무 관계도 아니야. 모르는 사람에서는요? 아니잖아, 그거는. 자, 그래서 짝인데 펄쩍 뛰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저를 보세요. 근데 요거는 분명해. 근데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야 근데 말들이 많아 학원에서는 막 괜히 괜히 좀 짝이 돼서 좀 앉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둘이 사귀나 뭐 아니면 둘이는 참 별소리 다 하고 그래. 아유, 부러우니까 아주 그냥 서로 별소리 다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짝인데 뭘 그런 거를 순수하게 봐줘야지 항상 사람들 보면. 그러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남녀 유별하게 그러지 말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미혼 청춘 남녀들 있죠? CC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이 간혹 있어요. CC가 이렇게 결혼하는 미혼 남녀들. 미혼 청춘들이 눈 맞는 거는 적극 권장할 일이긴 하지. 근데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애들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연애하면요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건 분명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 신경 써줘야지. 같이 놀아야지, 뭐 해야지, 청소 신경 써줘야지. 상대방이 힘들다, 괴로워, 공부가 안 돼, 하면 같이 그럼 만나서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 또 조언도 해줘야 되고. 공부 못하면 사람도 어디 놀러도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100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맞춰야지, 또.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들이나 청소년 때도, 청소년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연애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친구는 있어도 그냥 연애 이런 거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거 하여튼 사귀는 순간 공부 못 해요. 그건 분명해요, 참. 어른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있으면은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 지켜보세요. 금방, 눈에 불 붙지 말고 오래 지켜봐. 1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진짜 괜찮은 애인지를 쭉 보라고. 여러 가지 인간성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으면 시험 끝나고 있죠? 시험 끝나고 바로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합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 합격자 발표에서 떨어져? 그러면 절대 마음 접어. 왜냐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 나빠서 떨어진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성실한 사람이 합격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실하면 합격한 시험인데 이 성실하면 합격할 수 있는 이 시험도 떨어져?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뭐 얼굴만 예쁘면 저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냥 무조건 헤어져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여튼 그 마음에만 갖고 있지 절대로 고백하면 안 돼. 사귀지 말고 시험 끝나고 발표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정신고라는 거요.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 보세요.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안 하면요. 예정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기한에 예정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돼요. 근데 또 미리 말씀드리면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도 안 하면요. 그것도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럼 뭐야? 예정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신고도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자, 어떤 관계냐? 둘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20페이지 02번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등 자산을 양도한 자는, 자,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가액에서 필용비를 빼는데 양도 차익이 빵원이에요.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서 몇 번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땡입니다. 다 틀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아니 물론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아요. 아니면 자, 뭐 양도가에서 필용비를 빼는데 빵원이에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가 붙더라도 빵원인데 거기다 마이너스에다가 해봤자 가산세는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가산세가 실질적으로는 양도세 낼 게 없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아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일단은 예정신고를 해놓고 보는 게 일단은 장땡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자기는 분명히 이거 양도 마이너스라고 세금 낼 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신고 안 했는데 나중에 자, 세무서에 다시 계산했더니 만약에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 실무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1세대일 때 비과세 같은 게 아닌 다음에 하여튼 일단 예정신고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실무적으로 그렇고.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한다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여기도 밑줄입니다. 물납은 지우세요. 여러분, 물납은 지우세요.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 개정세법인데 양도소득세가요. 2016년 개정세법인데 여기 보세요. 2016년 개정세법이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양도소득세가 요게 이제 2016년도부터 물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물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허용돼요.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는 허용돼. 양도세가. 근데 물납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토지 수용의 경우에 이제 보상금으로 받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었는데,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이제 양도세 물납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납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납 허용되지 않고 물납은 삭제고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은 26회도 나왔었지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요건을 갖추어서, 자, 보세요. 아니요. 확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서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X입니다. 확정신고란 좀 이따 나오죠. 확정신고 납부든 예정신고 납부든 요건을 갖춰서 뭐는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안 된다, 이제? 물납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쭉 밑줄입니다. 다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자 예정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 숫자만 시험 쓰는 분들이 많은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냐 이거는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납세 절차 종합문제 속에서 양도세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지문에 정답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냥 장식용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자주 나오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예. 아 그러니까 며칠이냐고 생일. 예? 9월 24일? 네, 자, 한번 봅니다. 부동산을 9월 24일 날 했죠? 9월 2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돼요? 예?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24일 이게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자 요거 2개월 월로 하죠.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1일 자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생일로. 예? 자,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 생일날 양도한 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자기 생일로 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시험에 요번에도 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정신고 기한 그 예외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가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취득세도 이런 게 나왔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배우면 별건 아니지만 나중에 결론 내드릴게요. 주식 출자지분 양도했을 때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근데 그 가산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자,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요. 그 되는 날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율. 그런 말 없이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20% 가산세. 그 다음에 신고하긴 했는데 과소신고했다? 10%. 그래서 40, 20, 10% 가산세율, 신고불성 가산세율 일단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자 321페이지 맨 아래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만 분의 만분의 3이니까 몇 프로예요? 0.03%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40, 20, 10%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고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가산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를 자, 안 하면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가 따른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322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인데 잠깐 쉬었다가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